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도민 공론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이미 확인됐다며 더 이상의 공론화는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찬반 단체들이 제주도청 앞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구호를 외칩니다.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가 도착하자 반대 단체 회원들이 버스 앞을 막아섭니다. 10여 분 동안 대치가 이어지다 반대 단체들이 제2공항에 대한 자료와 의견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도민 여론이 높다며 제2공항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잘 검토가 안 됐다 이렇게 보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그 의혹들을 해소에 관한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검토한 환경부가 주민 의견 수렴을 보완하도록 국토부에 요구한 만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단 환경영향 평가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게 미진하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을 이렇게 좀 추가로 하라는 이런 요구사항이지 않습니까? 정동영 의원은 제2공항 건설이 소관 사업이라면 결정권도 도민이 가져야 한다며 도민 투표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찬반이 격렬하게 부딪히는데 충분한 숙성 과정과 함께 주민 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결정하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갈등 해소 방법이에요.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수십 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이미 확인됐다며 더 이상의 공론화는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공론조사를 제주도 책임하에 진행하는 것은 더 큰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책임질 방법이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공론화 요구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제주도의회 차원의 도민 공론화 과정과 결과가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동물 테마파크와 제주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도 쟁점이 됐습니다. 또 원희룡 지사의 유튜브 정치도 논란거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호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놓고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그 해당 지역이 남산 습지로제 됐다라고 하는 중대한 환경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보면 도지사가 재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종 변경 승인과 고시는 저희들이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저희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이 공익사업이 아닌데도 JDC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중국 자본만 특혜를 받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익성이 없는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이나 헐값 매수와 같은 특혜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태풍 대책회의에서 스마트폰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는가 하면 이처럼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제주도민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에 골몰해야 할 도지사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정치 활동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라면 나 같으면은 그냥 전화했다. 저렇게 유튜브로 얘기할 게 아니고 오히려 친구의 힘든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원 지사는 자신도 정치인으로서 국민적인 관심사는 짚고 넘어가야 했다며 정계 개편으로 거취에 변동이 있으면 도민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땅 한 필지의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최대 4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제주도 내 필지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부근 토지로 총 소유자가 44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토지는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관리지역인데도 기획부동산업체가 지분을 쪼개 판매했다 사기로 밝혀져 일당 10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주 도내 공유인 50인 이상 필지는 320여 곳으로 816만 제곱미터, 필지당 평균 소유자는 148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의 해양 쓰레기 수거량이 11,000톤에 달했습니다. 수거된 것만 이 정도고 제주 바다에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는 이 같은 해양 쓰레기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 해변의 음식 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디 맹글게 마심 제주,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에서 황홀한 일몰과 함께 즐기는 해양 체험은 보라카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단연 인기입니다. 배 위에서 음식까지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았지만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10월부터 음식 반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위반하면 1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3번 이상 적발되면 운항 면허가 취소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자, 술과 음식이라든지 치사를 할 수 있는 건 줄었지만 패들보드나 튜브 등등을 이용해서 레저를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관광객이 줄기보다는 더 늘어난 추세입니다. 음식물 반입은 해변에서도 금지됐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흡연도 할 수 없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뤄지던 해변 파티나 불꽃놀이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던 유흥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휴양을 즐기기에는 더없이 좋아졌습니다. 我觉得在这边的话，就是不希望看到有人在这边抽烟、喝酒，然后吃东西，就是希望这边能看到更美的景色，然后可以在这边常住。 보라카이 시는 해양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바다 환경을 지켜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Sustainability of the island, we need to implement the law in the island to attract more tourists and to ensure that there is sustainable tourism in the island. We have to protect the environment. 해양 쓰레기에 몸살을 앓는 제주. 지난해 수거량만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을 만큼 문제가 심각한 제주에 보라카이의 과감한 결단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공사 대금까지 받은 리모델링 업체가 공사를 하다 말고 몇 달째 방치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업체 측은 단순히 공사가 지연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로 뒤덮인 집에 공사 자재가 널려 있습니다. 2달이면 리모델링을 끝낸다는 업자 말을 믿고 공사를 맡겼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공사는 절반만 진행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해 공사가 늦어진다며 잔금까지 받아갔지만 공사가 중단되면서 벽에서는 물이 새 바닥이 흥건해졌습니다. 어차피 도망갈 놈이었으면 도망갔겠거니 하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도 조금씩 300씩 땡겨달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또 다른 집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일주일 안에 마당 데크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해 공사 대금까지 모두 냈지만 석 달이 다 돼도 공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해라. 지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사기죄가 아니라 성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업체 측은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생겨 공사가 다소 늦어진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보상해줄 마음이 있고 책임을 져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형사건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을 마음으로 있는 거고요. 해당 업체에 리모델링을 맡겼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만 10여 명. 이들은 피해 금액만 6천만 원이 넘는다며 해당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제주시 탑동광장 인근 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 78살 강모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동료 해녀들이 발견해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함께 조업하던 동료 해녀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공항 보안 요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제주공항에서 유효 기간이 지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국내선 탑승 게이트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던 보안 요원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태풍 타파로 인한 복구비가 1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태풍 타파로 제주 지역에 3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복구에는 109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비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로는 서귀포시 서홍동의 석축 붕괴와 제주시 도근천 호안유실 등 10건, 사유시설 피해는 농작물 유실과 침수 6천 헥타르와 주택 파손이나 침수 9건, 축산시설 3건 등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자로 신임 제주출입국 외국인 청장에 최영길 부이사관을 발령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